새로운 신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과연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주 단위의 근로시간의 총량제를 운영하는 거,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산업 현장에서의 그 기본적인 업종에서의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맞느냐, 이런 이제 의문의 소리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좀 변화하는 안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. 우선은 이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라는 게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그래서 이런 주 단위의 근로시간 제한이 이게 우리 산업 현장에서 뭐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게 원청에서 내일까지 몇 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2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그런 그 52시간제를 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걸 꼭 주 단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. 그래서 뭐 월 단위 또는 뭐 분기 단위 또는 반기 단위, 연 단위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죠. 우리가 주 단위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선진국들은 뭐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하고 또 가산임금을 다 50%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연장 근로하면 뭐 0.25, 2시간은 50%, 또 3시간 하면 뭐 그거에 뭐 100%뭐 이런 식으로 그 연장 근로 시간에 따라서 할증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유연성, 이 법에 있어서의 그 적용의 유연성,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논의할 때가 됐다. 그래서 뭐,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월급을 받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 주 개념으로, 근로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, 좀 언밸런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, 이제 논의를 좀 해서 한번 이게 자율적으로 좀 기업들이 그 산업에 따라서 이 50시간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걸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자율권을, 근데 이제 노사 합의라는 건 아마 여기 아마 전제될 거예요. 노사 합의 없이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번 달은 뭐 몇 시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월 단위, 분기 단위, 뭐 반기 단위, 연 단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율로 제한해서 단위별 단위 비율별로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고, 특히 이제 이런 누주 타임 근로를 뭐 10시간, 12시간 한 다음에 다음 근로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11시간이라는 휴식 시간을 지키도록 해서 뭐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장돼야 되니까요. 네,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법을 확대하자 이런 목소리죠.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할 때 이 주 단위로 묶어놓는 것은 조금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. 일이라는 게 뭐 몰릴 때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업종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뭔가 이 근로시간의 52시간제의 어떤 그런 개편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의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 이런 그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노동의 그 간격이 넓은 업종이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
비수기에 굳이 출근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수기에는 좀 휴가를 쓰고 성수기에 좀 더 일할 수, 이게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그 노동개혁에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근로시간 저축제도예요. 그래서 비수기에 내가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휴가를 떠난 거에 대해서 성수기 때,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이 잘못하면 선풍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는데 그해 여름이 선선해가지고 아이고 뭐 재고 처리가 안 되면 기업 경쟁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성수기에 그때의 그 계절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많은 양을 생산해내야죠. 그러려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. 이제 그때 내가 OT 안 받고 비수기 때 휴가 간 일자만큼 가서 일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좋고 또 일반 근로자들은 비수기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다. 그래서 이 근로시간 저축제라는 거를 독일에서는 굉장히 아주 이 노동개혁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장기 휴가, 비수기에 이런 뭐 15일, 20일짜리 뭐 한 달짜리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는 어떤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. 그렇죠. 크루즈 산업 같은 게 굉장히 발전돼 있죠. 그래서 크루즈 여행, 우리는 사실은 크루즈 여행을 뭐 15일씩 한다?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, 직장인이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. 그래서 사실 이걸 전전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노동계가 반대해서 결국은 좌절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고요.